네,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기출문제 8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81번 경제의사결정 목적에 따라 원가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원가를 분류할 때 분류 방법과 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한다. 맞는 표현이죠. 분류한다. 2번 추적 가능성에 따라 추적 불가능한 간접원가, 추적 가능한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직접원가. 3번 통제 가능성에 따라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 불가능 원가로 분류됩니다. 예정 원가는 역사적 원가, 시점에 따른 분류고요. 정답 3번입니다. 수익과 대응관계에 따라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 우리 기간 원가는 발생 즉시 바로 비용 처리되는 거. 제품 원가는 판매가 되어야만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됩니다. 즉 맞는 표현이고요. 정답 3번입니다. 82번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의 25%로 설정하고 있다. 3일의 기말 정품은 얼마인가? 82번이고요. 자, 우리 T 계정 제공품이고요. 그리고 제품 계정 자, 우선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의 25%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이게 매출 총이익이죠. 자,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25%입니다. 자, 그럼 식을 넣어볼게요. 매출액 800만 원. 매출원가 X.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매출액 25%. 자, 우리 X 구해볼게요. X 매출원가는 600이죠. 600. 매출원가는 600입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 150. 직접 재료원가 135만 원. 직접 노무원가 105만 원. 제조건조원가 110만 원. 단기 총제조원가. 3개 합치면 단기 총제조원가 135만 원, 105만 원, 제조건조원가 110만 원. 자, 기초 제품 400이고요. 기말 제품 120만 원. 자, 기초 제품품 125만 원. 기말 제공품 X고요. 자, 그럼 식에서 여기 있는 이 숫자만 하면 X 구할 수 있겠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두 개 합해서 동그라미 노란색 빼면 기말 제공품이 나옵니다.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이 숫자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두 개 합해서 빼겠습니다. (320이고요)
자, 기말정품 전체 합에서 320만 원 빼면 됩니다. (155만 원이죠) 기말정품 155만 원 정답 4번입니다. 자, 83번 상호배분법인데 마찬가지로 상호배분법 굉장히 계산이 복잡했기 때문에 문제 다 푸시고 시간에 남으면 풀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로직 이해하는 것보다 로직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계산 과정에서 좀 실수를 종종 하더라고요. 자, 보조 부분 A, B 창고를 A, 전력을 B로 하겠습니다. 조각을 C, 도료를 D로 하겠습니다. 자, 창고 용역은 40, 30, 30이고요. 433입니다. 자, B는 20, 50, 30입니다. 자, 상호비용 보니까 우리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창고 A는 자기 거 20만 원, 자기 거 더하기, 자, B가 전력이 자기 거 20%를 정합니다. 0.12가 되겠죠. 자, 그리고 B는 자기 거 80만 원 더하기, 자, 80만 원 더하기 A가 자기 거의 40%를 B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0.4A가 됩니다. 자, 상호배분법이니까 이 두 가지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와 B를 구해야 됩니다. 이 식을 그대로 여기 투입할게요. 이렇게 되죠. 자, 식을 풀겠습니다. (0.2) 곱하기 80만 원 자, A를 구할게요. 두 개 더하면 36만 원 넘기면 0.92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있는 식을 이쪽으로 넘기면 1 빼기 1A 빼기 0.08A 하면 0.92 이렇게 두 개 더하면 36만 원. 그래서 A는 0.92분의 36만 원. 391 304가 나옵니다. 391 304. 자, 소수점 반올림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자, 식에 대입하면 B도 구할 수 있겠죠. 자, B도 (956,522가) 나옵니다. 반올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이 로직이 복잡한 게 아니라 이 계산하다가 실수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투입할게요. 391 304 자기 거 더하기 받으니까 391 304 결과적으로 B한테 얼마 받는다는 거죠?
191304를 받는다는 거죠. 191304. 그래서 자기 거 더하기 20만 원 더하기 B가 20% 주니까 191304 하면 20만 원 더하기 191304면 391,404가 나옵니다. 자, B도 최종 이제 956 522. 자, 그러면 받는 게 80만 원 자기 거고 156 522가 나오죠. (156) 52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391 304를 4대 3대 3의 비율로 자, 117391 117391 그러면 391 304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956 522를 2대 5대 3의 비율로 보내는 거죠. 478 261 자, 이렇게 하면 배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상호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도료 부분에 배부되는 보조물의 원가. 도료 부분 D가 되죠. D. 그래서 이것도 합계액을 구하는 겁니다. (404) 348이 됩니다. 404 348 정답 2번이 됩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또 계산이 좀 소수점 나오고 좀 복잡한데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푸시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84번 보조부분 원가를 제조부분에 배분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조부분 원가를 제품 원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익을 크게 보고하기 위하여. 이거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보조부분 원가를 제조부분에 배분하는 목적은 2번 제품 가격, 정당성, 즉 제품 가격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3번 종업원에게 동기부여, 성과평가 기준. 왜냐하면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해야만 종업원의 성과평가도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외부 보고, 목적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전부 다 정확한 원가를 계산해야만, 즉 보조부분 원가를 제조부분에 배분하고 제조부분에서 최종 제품 원가에 배부해야만 정확한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를 제품 원가에 배부하는 과정입니다. 8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85번이고요. (3일은) 개별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원자원가를 배부한다. X1년 제조원자원가 배부율은 X 부분에 대해서 50%, Y 부분에 대해서 40%이다. 제조지시서 105와 관련된 기초제공품은 80만 원이며 단기준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원가 발생액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제조지시서 105와 관련하여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85번. 자, 부분별 방식을 쓰고 있고요.
X부분 50%. 직접 노무원가 기준입니다. Y부분 40%. 자, 105. 자, 105 전체 직접 재료원가. 두 개 합이죠. X부분, Y부분. 70만 원 더하기 50만 원. 120만 원입니다. 직접 노무원가 100만 원이고요. 죄송합니다. 자, X부분 100만 원, Y부분이 빈칸 나와 있습니다. 직접 노무원가 X를 할게요. Y부분 제조 원재본가. 자, X부분 Y 더하기 Y부분 20만 원. 자, 근데 우리 X부분은 50%, X부분 50%. 아니, 100만 원이, 100만 원에 50%죠. 100만 원에 50%. 분별 제조건제본가 배부율이니까 X부분, Y부분. 또 X부분, Y부분. X 더하기 Y부분. 합이고요. 자, 그러면 직접 노무원가의 50%, 50%, X부분 50%. 여기에 50%니까 Y는 50만 원 산정이 되고요. 자, 이 20만 원은 X부분 곱하기 40%죠. 40%. 직접 노무원가의 40%. 직접 노무원가 40%. 이렇게 해서 20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럼 X는 50만 원 산정이 됩니다. X는 50만 원. X는 50만 원이고요. 자, Y 50만 원. 자, 더하기 되면 직접 노무원가는 150만 원. 제조 관제본가 70만 원 나오죠. 네. 전체 합을 보겠습니다. $340만 원. 전체 340만 원. 자, 105가 340만 원. 자, 문제가 이제 105에 대한 원가인데 기초 제공품이 있네요. 기초 제공품. 그리고 단기 판매가 완료되었으니까 기초 제공 80만 원이죠. 이게 단기 제품 제조,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다음 기초 제공품 원가. 자, 여러분 T 계정 보시면 제공품 계정 기초가 있고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고요. 자, 기말이 있는데 현재 기말 제공품은 없습니다. 단기에 다 판매가 되었으니까. 저도죠. 따라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것이 판매가 되었고요. 판매가 되었으니까 이 숫자가 매출 원가죠. 자, 그럼 기초 제품이 지금 80만 원입니다. 따라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420만 원 됩니다. 이 숫자가 420만 원. 정답 4번입니다. 86번.
개별원가 절차를 내는 것은 옳은 것. 자, 이런 내용인데 우선 니은이 첫 번째 됩니다. 원가 직접 대상이 되는 개별 작업, 즉 제품을 파악하고요. 두 번째, 개별 작업에 대한 제조 직접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는 바로 추적. 미음, 이제 직접 대응되지 않는 제조 원재 원가를 파악하고요. 다음 기억이죠. 제조 원재 원가 배부하기 위한 배부 기준을 설정하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원가 배부 기준에 따라 제조 원재 원가 배부를 계산하여 제조 원재 원가를 개별 작업, 개별 제품에 배부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위의 과정에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원가, 직접 계산하고 제조 원재 원가 구한 다음에 각각 배부율을 구하고 배부율에 따라 제품의 배부. 정답 3번입니다. 87번. 3일은 기계 가동시간 기준으로 제조 원재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정성원가. 연간 제조 원재 원가 예산은 500만 원으로 연간 기계 가동시간 5,000시간으로 각각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 기계 가동시간은 4,000시간이 발생했다. 실제 제조 원재 원가 발생액도 500만 원이 발생했을 경우 101의 A의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의 제조 원재 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자, 우선 실제 배부터 문제 볼게요. 자, 우선 배부율을 먼저 구할게요. 자, 우리 예정 제조 원재 원가 500만 원. 자, 배부 예정 시간 5,000시간. 전부 다 예정이죠. 예정. 자, 배부율은 1000이고요. 자, 실제 발생한 제조 원재 원가 500만 원. 실제 발생한 기계 시간 4,000시간. 여기는 실제도 우리 예산하고 같습니다. 근데 기계 시간은 틀리죠. 그래서 배부율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1250이고요. 자, 이제 101의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 제품 A입니다. 자, A 실제 기가 시간이 2,400시간입니다. 2,400시간 곱하기 배부율 1250. 300만 원이고요. 자, 정사원가 실제 조업도 2,4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1000입니다. 240만 원이고요. 두 개 차이는 60만 원 되겠죠. 60만 원. 정답 4번입니다. 88번.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고요.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직접 재료와 가공원가를 혼동하여 파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로 옳은 것. 자,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직접 재료와 가공원가를 혼동하여 파악하는 경우. 자, 그러면 우리 원재료를 보게 되면 원재료 공장 초기인데 가공원가는 단순 비례죠. 그런데 직접 재료를
가공가처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환산량이 증가되죠. 완성품 환산량이 증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공도가 높아지니까 즉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완성도가 실제 단순 비례인데 원재료처럼 보면 전액 다 투입된 거로 완성도가 증가되므로 완성 환산량이 증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말 제공품의 환산량이 증가됐고요.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 증가되고 완성도가 증가되면 기말 제공품의 환산량이 증가되면 종합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배부 기준입니다. 종합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배부 기준입니다. 배부 기준이면 여기다가 기말 제공품에 더 배부하겠죠.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더 늘어나니까 기말 제공품에 더 배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말 제공품의 가공가가 과대 계상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제 배부할 때 몇 대 몇 추로 여러분 이제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을 배부할 때 몇 대 몇 추로 배부하는데 이 배부 기준이 더 크게 되면 환산량 완성도 높아져 환산이 더 높아지면 기말 제공품에 더 배부를 하게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기말 제공품의 가공가가 과대 계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89번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종합원가 계산 차이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기초제용품의 완성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평균법은 기초제용품도 전부 단기에 투입된 거로 가정을 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90번 3.1원 종합원가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구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다음 재료를 이용하여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전부 다 투입을 해야 되죠. 네. 자, 재료 가공가 자, 기초제품품 400개.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제품품 완성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50%. 자, 단기 투입된 거, 단기 착수 800개. 자, 완성품 1000개인데 기초가 먼저 완성된 걸로 보니까 단기 투입은 600개. 기말지용품은 200개. 기말지 완성도가 60%. 400개 50%, 기말 200개 60%. 자, 그다음에 기초용품 원가. 기초용품 원가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70만 원. 재료 원가, 가구 원가에서 70만 원. 이 70만 원 전부 다 완성품 원가로 보내버리고요. 단기 투입 원가. 단기 투입 원가 나눠야죠. 재료비가 200만 원. 자, 가구원가 345만 원. 자, 해볼게요. 재료원가는 전기에 투입됐으니까 제로. 단기 투입, 단기 완성 600. 단기 투입 200.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기 때문에 자, 가구원가 단기에 50% 200이겠죠. 단기 투입 단기 완성 600 단기 투입 단기 60%까지 60% 곱하기 200 120 자, 각각 완산산량 800 920이 되죠. 자, 환산량 단위당 원가 200만원 나누기 800 2500이 되고요. 345만원 나누기 920 3750이 됩니다. 자, 실제 이 금액을 600대 200으로 안분하는 거고요. 345만원 800대 120으로 안분하는 겁니다. 나중에 숙달이 되면 여기서 바로 600대 200, 345만원을 800대 120 이렇게 배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식에 따라 투입해 볼게요. 완성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기말 제공품. 자, 70만원이 바로 완성품 더하기 600 곱하기 2500 800 곱하기 3750 200 곱하기 2500 120 곱하기 3750 이렇게 하면 기말 제공품 원가 95만원 산정이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91번. 정사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특정 작업에 대한 예정 배부액은 해당 작업의 실제 조업도에 예정 배부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맞는 표현이죠. 정사원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 1번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직접 재료원가, 실제 원가. 직접 노무원가도 실제 원가로 측정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각 작업별로 실제 원가에 기반한 기초 원가를 계산한 이후에 제조원자 원가에 대한 예정 배부율을 결정한다. 각각 예정 배부율은 제조원자 원가 추정액 나누기 예정 조업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4번. 실제 원가와 예정 배부액 간의 차이가 발생했다면 이제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원가로 계산해야 되는데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부족 배부액은 매출 원가로, 초과 배부액은 기타 수익으로 각각 인식한다. 잘못된 내용이죠.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실제 부족 배부, 초과 배부 해볼게요. 자, 부족 배부. 실제 원가가 예를 들어 2억이었어요. 근데 예정 배부가 1억만 배부했다면 자, 전부 다 판매가 됐다면 매출 원가. 근데 매출 원가 이렇게 산데 있겠죠. 부족 배부. 그럼 요거는 매출 원가로 가산합니다. 매출 원가의 가산. 만약에 과대 배부, 초과 배부. 초과 배부하면 매출 원가에 차감하겠죠. 자, 또는 우리가 이제 뭐 표준 원가일 때 상세하게 나오는데 매출 원가에 가산하든지 부족 배부하면 가산하든지 또는 뭐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든지 매출 원가에 차감한다는 것은 기타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일하게 와야 됩니다. 매출 원가의 가산, 매출 원가의 차감
또는 초과 배부액은 기타 수익 더 많이 배부했으니까 실제 원가가 적게 났으니까 수익 적게 배부하면 원가를 더 증가해야 되니까 매출원가의 가산 또는 기타 비용 4번도 틀린 내용이죠. 자, 92번 표준원가의 종류는 이상적 표준, 정상적인 표준, 현실적인 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이상적 표준으로 표준원가를 설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영역으로 옳은 것. 자, 이상적인 표준을 하면 최선의 조건에서 최선의 조건 하에서만 달성할 수 있는 최저 목표치입니다. 동기부여 안 될 거고요. 거의 불리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93번 실제 원가를 사용하던 3일은 새롭게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원가관리부서의 실무 담당자들은 표준원가 계산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점을 펼치고 있는 실무 담당자는 누구인가? 자, 강 부장. 표준원가를 도입하면 차이 분석을 실시하는데 차이 분석의 결과는 단기에만 유용하며 차기의 표준이나 예산 설정에 피드백되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된다. 아니죠. 우리 표준원가를 도입하게 되면 계속 표준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해야 되죠.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원인과 이유를 밝혀서 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계속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답 강부장입니다. 황과장, 표준원가 달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제품의 품질을 희생시킬 수 있고, 즉 싸게 사면 유리한 가격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납품업체의 표준원가를 기초로 지나친 원가 절감을 요구할 경우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너무 낮게 안 좋은 품질을 사다 보면 유리한 가격 차이가 나지만 제품의 품질을 낮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불리한 능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량품이 또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고요. 또는 품질은 그대로인데 지나치게 원가를 깎다 보면 거래처와 관계를 또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정대리, 표준원가는 기업 내적인 요소나 기업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선정을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관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원가 계산 왜곡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즉 수시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내부 환경, 외부 환경. 김사원, 표준원가는 사전에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장정되어야 하지만 사실 표준원가의 산정에 객관성이 보장되기 힘들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맞는 표현이죠.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식으로 각각 표준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다소 곤란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93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94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